나만의 세상이 있다면 모든 게 말이 안 될 거야.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다를 테니까 보이는 대로인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기 전에 한 말 기억하세요? 마치 해삼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 같네요. 시큐컴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다에서 자라는 오이처럼 우둘투둘한 녹색 식물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식물학자들은 오이가 과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어쨌든 시큐컴벌은 바다 오이가 아니라 바로 해삼입니다. 해삼을 좋아하시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세요. 그러니까 시큐컴벌은 오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하지만 해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팔다리도 없고 심지어 눈도 없으니까요. 반면에 해삼은 다양한 내부 기관을 가지고 있고 먹이와 배설물을 위한 구멍도 있습니다. 해삼 종은 100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어떤 색깔, 크기, 모양의 해삼을 상상하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생긴 해삼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해삼은 독특하고 기괴한 생명체인데요. 창자를 배출한 후 재생할 수도 있고 여름에 겨울잠을 잡니다. 어린 해삼이라면 반으로 잘려도 목숨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해삼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녹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는 해삼을 진귀한 별미로 여겼습니다. 해삼이 비쌌기 때문에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해삼 요리를 즐길 수 있었죠. 요즘 해삼은 생산자들이 말려서 화려한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거나 중요한 행사 때 접대합니다. 특이하게 생긴 해삼일수록 가격은 더 높은데요. 뾰족한 돌기가 달려있는 일본 해삼 종류 같은 것이 가장 값나가는 해삼입니다. 몇 킬로그램에 35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비싼 종류의 해삼도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알비노 해삼이 있죠. 200g의 흰 해삼은 가격이 약 16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양의 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네, 금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보통 해삼 20만 마리 중에서 알비노 해삼은 한 마리 정도입니다. 게다가 알비노의 성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을 거예요. 흰 해삼은 어린 나이에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흰 피부는 보호에 필요한 위장술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알비노 해삼이 우리 몸에 놀라울 정도로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해삼을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해도 적어도 한 접시에 15만 원은 할 겁니다. 해삼의 가치가 높은 건 단지 특이한 맛이나 이상한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해삼 껍질에는 많은 양의 푸코실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은 관절염 등의 다양한 관절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고 혈전도 줄여줍니다. 안타깝게도 해삼을 더 많이 수확할수록 해삼은 더 희귀해집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70종 중 7종이 이미 멸종 위기에 속하게 되어버렸죠. 이렇다 보니 해삼의 가격대는 더 치솟게 되는 거고요. 해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해삼 말고도 무생물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은 변장의 달인들을 만나볼까요? 난초 사마귀. 언뜻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다고 100% 확신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이 꽃이 파리를 잡고 씹어먹는 걸 보면 생각이 바뀔걸요? 사실 이 난초는 곤충이지 육식성 식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난초처럼 보이는 변장술이 너무 그럴듯해서 이 사마귀를 진짜 꽃과 구별하시려면 꽤 힘드실 거예요.
곤충학자들은 이 꽃의 변장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난초 사마귀는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숨을 수 있고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덫으로 먹이를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벌레. 대벌레 혹은 막대벌레로 알려진 이 곤충은 곤충학계에서 사실 파스마토디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생물은 여러분의 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나무 잔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이 나뭇가지 같은 벌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다리 하나를 손에 남겨두고 도망할 거예요. 어린 곤충일 경우 허물을 벗을 때 다리가 재생됩니다. 하지만 다 자란 대벌레일지라도 없어진 다리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허물을 벗기도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어린 대벌레는 단백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보통 허물로 벗어난 외골격을 다시 먹는다는 거죠. 대벌레에 관한 또 다른 멋진 사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죽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위협을 느낄 때 대벌레는 땅으로 떨어져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쥐, 새와 같은 포식자들은 보통 대벌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바다 스펀지. 이 생물체는 진화하고 자라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정용 청소 도구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바다 스펀지는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내부 장기는 없지만 체내를 통해 물을 뿜어내는 내부 통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스펀지는 여과된 음식 입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잘못돼서 스펀지의 세포가 부서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뭉쳐 새로운 스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잎성게. 연잎성게는 사실 아주 평평한 성게입니다. 해변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건조된 연잎성게는 흰색 원반처럼 보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작은 가시를 가진 둥근 모양의 보라색 생물입니다. 이 가시를 이용해서 게 유충이나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옮깁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잎성게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분홍 불가사리, 강도다리 등 가시치만이 연잎성게 사냥에 관심을 갖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해삼과 연잎성게는 사실 가까운 친척이랍니다. 풀잎메뚜기. 이 곤충은 여치 또는 배짱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풀잎메뚜기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앞날개를 비벼서 서로에게 노래를 부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위장술의 달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풀잎메뚜기는 그저 녹색잎처럼 보입니다. 풀잎메뚜기의 위장술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숨어있는 이파리에 있는 잡티까지도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분홍색이나 노란색 메뚜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곤충은 특별히 크지는 않지만 어떤 종들은 12c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기생 제주나방. 과학계에서 우로피아 메티쿨로디나로 불리는 이 곤충은 평범한 나뭇잎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갈색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이 나방의 날개 길이는 무려 15c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미 짐작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죽은 나뭇잎인 척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으면 이 나방은 마치 나뭇잎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곤충을 자세히 보면 인맥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너덜너덜한 가장자리는 변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민고삐 수염벌레. 이 벌레는 개지렁이의 일종이지만 비오는 날 볼 수 있는 지렁이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치 이국적인 수중꽃들과 닮았거든요. 민고삐 수염벌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몸 안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존합니다. 벌레들은 이 박테리아의 도움 없이는 물에서 영양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벌레는 성장 초기엔 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도와줄 박테리아를 먹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일단 외골격이 발달되면 다시는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변장술사들 중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